자,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사리 박사님의 극락왕생이라는 작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간단한 스토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될 텐데, 지금 AI 이야기 길게 해서 사실 진이 빠지셨는 얼굴 표정이 생각이 많은 표정이신 것 다시 같은데, 끌어올려. 네. 근신 처분을 받았던 호법신 도명은 다시 지장보살에게 인정받고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유령을 퇴치하려고 하다가 들키게 됩니다. 그 대가로 도명은 자신이 몰래 퇴치하려고 했던 귀신 자언의 곁에 머물고 보리심이 피어나오도록 도우면서 1년 안에 극락왕생시키라는 명을 받고 인간도의 한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귀신이 되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받게 된 이 자언이라는 사람의 눈엔 현세 인간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명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하거나 하나씩 자신의 고민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만화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딜리업에서 연재되기 시작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서 2021년 12월부터는 카카오 웹툰에서 정식 연재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독립만화계의 입지전적인 그런 작품으로 2019년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임나훈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진짜 굉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 단어로 잘 풀어낼 수 어떤 있어야 느낌이요? 될 텐데. 나는 말하는 게 왜 신기가 이렇게 내렸나? 어렵지? 신기가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이 식사하고 오셨어요? 저요? 아니 안 그러니까 이게 내 녹음을 해보니까 식사하고 밥심이 왔냐 안 없어서. 왔냐, 전날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가 큰 영향이 있더라고요. 아 에너지. 네. 에너지가 높아야 이게 단어가 핑핑핑 네. 떠오르는데 그치. 안 떠올라요. 그럴 수 있지. 횡설수설하느냐.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랄까 읽으면서 1화를 보면서 전 사실 웹툰을 또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 한화당 길이가 진짜 긴 거예요. 양이 네. 정말 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양도 많고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해서 사실 처음에 살짝 좀 겁먹고 시작하긴 했는데, 읽으면서 이건 다음 편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작품인 거예요. 진짜 흡입력이 대단하고 이 만화 세계관 속에 진짜 나를 귀신들이 진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느낀 작품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전체적인 메시지는 되게 선한 이미지, 선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게 착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뭐 지루하다, 뭐 약간 이런 편견을 뻔하다. 뻔하다, 약간 노잼이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아예 보란 듯이 왕도도 재밌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또 뻔하지도 않아. 또 그러면서도 안 뻔하지.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시대적인 불교죠. 이야기를 너무 불교 잘 얘기. 풀어내고 네. 계셔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한마디로 대단한 자기 작품이었다. 반성이 맞아. 관통하는 좀. 그리고 제가 약간 살짝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더 흥미롭게 맞아. 봤었어요. 저번에도 작품 그거 했잖아. 맞아요. 홈스테이 가는 거. 맞아요. 그것도 좋았는데. 그래서 되게 엄청 흥미있게 봤어요. 다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하필 이번 학기에 그 전공으로 듣는 과목 중에서 불교랑 관련된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 육도윤회 뭘 하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문해창 작가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과목에서 네. 이제 나무와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음. 근데 막 여기서 뭐 아수라기도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고 축생도 나오고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딜리업에서 연재될 때 먼저 봤었고 이번에 이제 카카오 웹툰으로 한 거 다시 책 가지고 있다 웹툰으로 다시 결제를 해서 보는데 해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가님이 얼마나 이 불교라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불교랑 비롯해서 한국 무속신앙, 그냥 토속신앙, 맞아. 성주신 이런 거 나오고 지신, 뭐 측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전설 그런 거에 같은 거랑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으신지 귀신도 이번에 그렇고. 엄청 많이 다시 깨달아서 그런 디테일 보는 것도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상도라는 게 이제
다빈님이 이 만화를 더 선명하게 봤다는 음. 뜻이죠. 디테일이 그러니까- 풍부해서 그러니까 네. 다시 봤더니 해상도가 떨어져서 갑자기 한심히. 해상도가 4K로 변하고 막 그러니 근력 때보다 뭐 갑자기 이렇게 뭐냐면 이미지가 그러니까 네. 깨져 아. 보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더 잘 보였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딜리업에서 앉아있을 때랑 이 카카오로 왔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너무 보는 다르죠. 것도 맞아. 재미있었어요. 최지원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다빈님 얘기 약간 연결해서 음. 그 얘기만 좀 먼저 하자면 저는 흑백이 훨씬 좋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흑백이 훨씬 좋았고 칼라도 물론 그 미덕이 있는데 그리고 칼라를 왜 했는지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칼라를 하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 근데 그럼에도 저는 흑백이 좀 좋았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인상 비평은 뭐냐면은 그 나온 작가님 말씀처럼 진짜 에너지가 대단하다. 음. 이 사람의 에너지 뭐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는 게 그리고 이야기 구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짜임새가 좀 놀랬어. 밀도가 대단해요, 진짜. 이 왜냐면은 짜임새라는 게 이게 되게 큰 나름 장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복선회수랑 인물 세팅 같은 것들이 다 이어지잖아.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 이분이 되게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세팅을 이렇게 정밀하게 되게 잘하셨네. 이게 장편인데 이게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게다가 뭐 여기 특히 책에는 써져 있기도 하지만은 독립 만화 플랫폼에서 네.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그렇죠. 역시 이게 그냥 하면 돼.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발견돼요. 반드시 잘 돼. 발견되고 특히나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작가로 살기 진짜 좋은 시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맛집 같은 거지. 옛날에는 맛집 알려면 무조건 그 집을 발품 아는 팔아야죠. 지인을 알아야 맞아. 아니, 그러니까 발품 팔아도 몰라. 지인을 알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야, 안 맞아. 그러면은 뭐 무당집처럼. 종로에 음. 어디에 뭐가 맛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평생.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좀만 검색하고 심지어 그냥 뭐 네이버나 카카오 맵만 켜도 사실은 알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별점이라던가 인스타 같은 거 안 보더라도.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만화도 요즘에는 SNS 통해서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보잖아요. 뭔데 하면서. 게다가 아무리 그런 독립 만화 플랫폼이라도 결제 시스템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되게 정말 좋은 애가 아닌가. 약간 이런 그 독립과 인디 쪽 씬에서 용났다. 대박 나죠. 이거 극락왕세일 대박 있는 났죠. 작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이 그치. 시장에서. 콘텐츠 대상 탔잖아요. 네, 2019년에. 그게 그 마침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인수 작가님이 극락왕생 이후에 그게 왜 안 나오냐면 딱 그때 플랫폼 시장이 과열됐어. 그래가지고 독립 쪽에 있는 작가들을 다 싹 가져갔어.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주면서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들 작가 먼저 챙겨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 싸움이지 영역 싸움이지. 그러면서 싹 가져가면서 사실은 좋은 조건에서 바로 내가 데뷔할 수 있는데 굳이 독립출판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그 시기가 겹치긴 했죠. 한 5년? 동의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극락왕생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누가 추천하면 잘 안 보거든요. 일단 안 봐. 그 심리 알죠? 청개구리 심리. 내가 먼저 발견하면은 막 이게 봐줘 이러는데 네? 내로남불이네요. 그 이상한 인간의 심리 있잖아. 맞아. 그래서 죄송한데 전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래요. 그래요? 전 나만, 추천하면 우리 엄청 저희만 봐요. 그러네. 저도 다 봐요. 처음엔 안 봤어요. 근데 너무 전부 다 극락왕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봤죠. 근데 난리였죠.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어쨌든 모바일 환경에서 보는데도 페이지 형태의 연출을 하면서 그리고 흑백이었잖아. 그래서 네, 나는 그게 맞아. 너무 좋아서 와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넘겼죠. 근데 저는 극락왕생이라는 작품이 다음 웹툰으로 갔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안 갔으면 했거든요. 여기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내주시고 뭐 다른 이런 이런 건가? 독립 출판이 아니 그잖아. 독립 아트 시네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블 가서 맞지. 그게 아니고 가는 건 상관없죠. 어. 작가가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한 어, 거니까. 예. 근데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내주시고 이거 작품을 여기에 기념비적으로 남겨주시고 다음 작품을 거기서 새롭게 하시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좀 섭섭함이죠. 뭔지 알겠다. 이- 한마디로 그 지옥도에서 음. 열반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저기 인간도에 가서는 그 인간도에서 열반을 해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 시장에 극락왕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내주시고. 근데 아 그거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작가님이 개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했어요. 이 작품이 다음 웹툰으로 가는 게 선택을 더 잘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예시를 남기는 거니까 이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해서 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맞고 섭섭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웹툰에 올라오는 1화부터 쫙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출판 형태인 것들을 스크롤 페이지 형태였던 거를 이제 스크롤 형태로 바꾸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초반에 너무 보여서 안 봤어요. 과도기가 있었죠. 그래서 초반에 좀 해차는 왜냐하면 그런 이미 게 그림이 다 있었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쵸. 좀 초중반이지. 네. 초반 넘어가서. 네. 그래서 그때 보다가 역시 적합한 연출은 아니다. 지금 이걸 뜯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싶어서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하자고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연주회가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쭉 보면서 봤는데 진짜 이 작가는 공부 열심히 하는 타입이구나. 연출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완전 바뀌었죠 문법이. 네. 예. 그 초반이랑 후반이 그 웹툰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 이럴 거면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 연출 그대로 고수한 채로 만약에 그 작품이 지금 웹툰처럼 나와 있었으면 저는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출판만은 넘기기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딜리업에 있을 때. 뭐랄까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다.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다. 웹툰 연출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야, 엄청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조금 준비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최준 작가님 그래도 흑백 페이지 연출일 때가 더 네. 좋았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다비님은? 저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으로 보는 게 더 좋고 이건 근데 이북 없잖아. 못 봤는데. 웹툰은 책으로 안 나왔고 책으로 책으로 안 나오는데 웹툰으로는 그전 내용은 이제 연장되고 책으로 있어요. 보는 게 저는 더 좋았다. 그전 거.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비겁하시네요. 이런 절충안이 또 있는 거죠. 네. 약간 회색 분자? 네네. 맞아. 나훈 작가님은요? 저도 이제 웹툰으로 다 보고 이제 나중에 책으로 다시 보면서 웹툰에서 약간 인상 깊었었거나 살짝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조금 비교해보면서 책으로 봤는데 둘 다 본 입장에서는 확실히 책으로 보는 게 이 파워가 좀 더 잘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애초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게- 책이 좀 좋고 이분은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툰에 확실히 맞춰서 연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화를 진짜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건 확실해. 애정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야. 뭐냐면은 출판만 할 때는 출판 만화, 웹툰 할 때는 웹툰 미학으로 가자라고 그게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 만화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애정이 없으면은 사실 혹은 뭐 관심이 없었으면은 뭐 되게 좋은 만화 나와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냥 제 생각에 만화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 독립출판 제가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 독립출판 만화인데 심지어 웹툰 형식으로 연재할 수도 있잖아요. 독립출판 플랫폼도 네, 그렇죠. 딜리업이나 뭐냐 포스타입. 근데 이분이 뭐랬냐? 출판 만화로 독립출판 만화 플랫폼에서 연재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 만화 되게 좋아해. 나 어쨌건 오타쿠야. 꽤나 덕력 있어라는 선언이야. 제 낮게 생각에 할지도.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만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애정을 표출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이 출판 만화 형식의 극락왕생이 되게 미덕이 많아. 그래서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호흡이라던가 뭐 말풍선 쓰는 것도 그렇고 연출적인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감정선도 이 만화가 사실 되게 그 진폭이 많잖아요. 네. 갑자기 울었다가 막 음. 슬퍼했다가 되게 즐겁다가 고마워하다가 그리고 약간의 액션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진폭이 사실은 출판 만화에 좀 약간 맞단 말이지. 근데 웹툰으로 넘어가면서 아쉬운 거는 정말 잘 읽혀. 왜냐면은 이분이 정보량이 좀 많잖아 만화에. 네. 근데 그것이 종스크롤에 쫙 펼쳐지니까 너무 잘 읽히는 거야. 출판 만화로 볼 때는 이게 조금 뭉쳐 있다 보니까는 좀 느리게 읽히고 음. 정보량을 많이 흡수하면서 하니까는 리듬감은 안 생겼어. 하지만 호흡은 너무 좋지. 근데 종스크롤로 가니까는 너무 그 대사와 이미지가 적당히 나눠지니까는 읽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면에서 아, 요 맛은 있네. 이런 건 있었죠. 아, 진짜.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웹툰이 읽기가 좀 버거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는 뭔가 너무 많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멈추기도 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 밈이잖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게 초반의 웹툰 초반 내용들이었어요? 아니면 뒤의 내용? 초중반. 초중반. 네, 초중반에 그럴 수밖에 없다. 확실히 그게 느껴져가지고 읽다가 사실 좀 멈췄다가 좀 한 몇 주 안 보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확실히 이게 순서가 이거잖아요. 흑백판 딜리업에서 나왔던 거를 그쵸? 단행본으로 다시 작업하시고 그러니까 맞아. 책 위주로 편집을 예, 하셨다가 그치. 그거를 떼서 다시 웹툰화를 하신 거라서 그쵸. 이게 한 웹툰으로 봤을 때 이 버거운 느낌이 느껴진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읽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피사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는 눈이 그 자기 눈과 수평이 되는 거리에 뭔가 피사체를 놓고 보게 되거든요. 뭐 컵을 이렇게 볼 때도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고 하나하나 뜯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평에 맞는 위치에 이렇게 놓고 봐요. 코앞에 책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락왕생 1권이나 했던 이런 연출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이라는 거는 컷들이 뭐 4:3, 16:9처럼 양쪽 눈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옆으로 누워 있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이 한쪽으로 몰려서 쫙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 사람이 눈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컷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3이나 16:9처럼 옆으로 누운 컷이 아니라 9:16이나 그쵸. 3:4라든지 위로 이렇게 돼 있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처음에 이미 출판 형태로 가로로 누워 있는 연출 스타일로 많이 한 건데 이거를 이 스마트폰에다가 얹어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한 화면에 담기는 컷이 너무 좁은 거야. 컷을 좁고 위아래로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블랙이 너무 많아. 초반에.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근데 좁다보다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림이. 네, 그것 때문에 피로함이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작은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방해는 안 되는데. 제 말은 이게 위아래가 세로가 좁지 않나요? 되게. 세로가 컸어요. 한 컷이.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죠. 어떤 뜻이냐면은 인수 작가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수 작가님 한 말은 이 얘기지. 이제 종으로 오면서 좁아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진 거가 있는데 그거는 괜찮다는 뜻이고 근데 같은 말인데 반대로 너무 키운 거. 길어진 그치. 거. 그러니까 작은 적당한 크기의 컷은 키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종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그 피로감이 생겼다라는 말을 또 나온 작가님이 한 거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저희 같은 말인데 말. 세부적인 얘기를 두 분이서 한 거야. 그리고 처음에 웹툰 연체된 것들 보면은 칸과 한 길이의 호흡이 되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웹툰은 안 그렇거든요. 한 그림 하나 나오고 엄청 뒤에 또 하나 나오고 맞아. 엄청 뒤에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야 읽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읽는데 그러니까 스크롤 넘기는 리듬감이 네. 생기죠. 근데 과도기셔서 처음에는 맞아요. 그 지점에서 그게 되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정보량이 많잖아. 뭐 많죠. 설명해 주시는 게 많은데 그게 좀 붙어 있으니까 좀 힘든 지점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라 음. 그 나중에 이제 스크롤 넘기는 때조차
뭘 그려 넣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와, 근데 어. 그려 넣는데 이제 화면이 길쭉길쭉하니까 예, 그거를 엄청 잘 활용하시더라고. 보는데 이쁘죠. 예, 예, 거기에 예, 특화돼 예, 있고. 예. 그게 그야말로 캐릭터도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이쁘기도 하지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음. 만화적이지. 그러니까 뭐 고개를 돌리는데 그 음. 과정에 배경이 있고 그 배경 넘어서 이어서 고개 돌리는 그 다음 사람 맞아. 그 누군가를 보는 사람이 서 있고 막 이런 맞아, 연결된 맞아. 지점을 웹툰 특화로 연출을 맞아. 정말 잘했죠. 그리고 저는 흑백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그림은 흑백이 더 좋았어. 아, 맞아. 근데 이걸 컬러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들었을 통보를 그 얘기가 들렸을 때 진짜 욕할 뻔했어요. 왜 바꾸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웹툰 볼 때 웹툰이 컬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보기에 뭐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웹툰이라고 하는 스크롤 연출은 대부분 핸드폰에서 보잖아요. 근데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책이란 매체랑 완전 다른 지점이 뭐냐면은 뭘까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완전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할 수밖에 없고, 컬러를 지금 극락왕생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페이지당 보여지는 정보량의 한계일까요? 혹시? 아니 그건 명암이 매체마다 보여지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그 기기가 책이라는 매체와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전혀 다른 지점 딱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발광된다는 건가? 스마트폰은 음.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흑백을 했을 때 그 빛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웹툰들 보면 대부분 그냥 컬러 칠을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컬러를 어떻게 발광시켜서 그 이미지 그래픽을 만들어내느냐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작품도 처음부터 작가님이 그걸 아시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컬러를 바꿨을 때 보면은, 근데 초반에는 작가님도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인데 그 지점을 그냥 본능적으로만 하다가 뒤에 가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발광하는 게 이게 책과 전혀 다른 매체로서의 효과구나라는 걸 알고, 뒤에 가보면 보살님 나올 때 빛 네. 막 씻고 막 이렇잖아. 그쵸. 그게 이 작가님이 진짜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강철의 연금술사 카카오에서 웹툰으로 바꾼 네. 건데, 아, 그런데 어, 보면 그래요? 정보량 값은 그 매체에 맞춰서 맞추지만 빛을 활용하진 않아요. 과거의 출판 만화의 형태였던 것들을.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작품들도 그렇고 이 작품도 되게 잘 된 지점이 스마트폰이 발광한다는 그 효과를 활용해서 연출을 진짜 잘하더라. 저 인수작가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RGB예요, RGB. 그러니까 CMY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어쨌건 RGB가 구현되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빛나는 거를 빛나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거든. 맞아. 그치. CMYK에서는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되죠. 흑백이건 칼라건 이거를 만약에 출판 만화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확 줄잖아요. 갑자기 잉크 묻은 그림인 거야. 도트 막 깨지면서 나오는 그라데이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근데 웃긴 거죠.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말은 저는 이제 제가 항상 했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자극이거든요. 자극. 그러니까 이게 정보량 측면에서 누가 무언가를 쏜다에서 예를 들면은 뭔가를 쏘는다고 해봐요. 에네르기파를 쏜다로 읽히는 게 옛날이었다면 와 뭔가 빛난다가 요즘인 거야. 맞아. 맞네. 근데 그 두 개가 너무 커 차이가.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건데 전자는 어쨌건 인물과 사건을 따라가는 느낌이라면은 후자 아까 얘기했던 빛난다 RGB를 이용한 그림은 우선 당장의 그거에 일종의 쾌감 그 쾌락에 우선은 현혹되기 마련이거든 독자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감정의 고저를 가져가면서 서사와 구조를 전달할 거냐 혹은 그것도 있지만 좀 더 자극을 가져가면서 계속 스크롤을 끊임없이 넘기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굉장히 요즘에 많고 그리고 웹툰만 보고 자란 작가들은 꽤나 거기에 좀 활용을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혹돼서 좀 뭐랄까 이렇게 거기에 이제 좀 너무 네, 이렇게 매몰돼 버리는 그래서 근데 이 대부분의 스튜디오 작품들이 이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음.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보다 이 빛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그냥 그림 그려놓고 위에다가 뭐 흰색 블루 하나 딱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빛에 반사되는 뭐 스마트폰의 그 약간 빛 안경 이런데 빛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판타지 만화나 이런데 보면 레이저나 레이저 쏘고 칼하는데 그 음. 빛을 그 빛 때문에 발광되는 다른 피사체들의 빛, 뭐 여기 액세서리 하나 있으면 걔도 빛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닦아내는 게 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고사일 박사 작가님도 혼자 하시는 건 아니니까 밑에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거를 굉장히 좀 과하지 않게 근데 이 매체에 활용되게 적절히 잘 쓰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된 것 같다. 초반에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가 그래서 뒤에 갈수록 그 지점도 되게 고맙기도 하고 당신이 옳았어. 아까 들었던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점 정갈해지죠. 네. 이게 막 엄청 화려하고 색깔 배색도 엄청 다양하고 이랬는데 점점 정갈해지면서 컬러와 정보량이 되게 적당한 선에서 구현되는. 그래서 싸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림이 딱 2부 넘어가면서 약간 확신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그림풍을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딱 느껴져. 그래서 1부는 어차피 소스가 많았고 앞에 한 게 그래 거기서 이제 많은 실험을 좀 했던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2부 가면서는 이제 실험 끝났다. 나 좀 정돈된 거 할래 하면서 더 특화됐죠. 맞아요. 좀 놀랬어. 오히려 효과적이어서 근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작가 성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 공부를 계속해. 내가 공부도 공부인데 도전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않아. 타입이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타입이 아니야. 뭐 어때? 괜찮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다른 타입이거든요. 완전 어떤? 반대. 보수적인 타입. 완전 보수적인 타입.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김밥 총과도 맨날 돈까스만 먹는 타입이잖아. 난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작가마다. 근데 이게 피로에 적절하게 잘 쓰면 다 좋은 거야. 제가 봤을 때. 물론이죠. 그쵸. 자기 굉장히 이야기에 보수적이어야 맞으면은- 되는 작업이 베르세르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작가 죽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많이 배웠죠. 저도. 이분도 어떤 자기 그러니까 약간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작가님 캐릭터가요. 작가 맞아. 캐릭터가 에너지 다 넘치잖아 다들. 네. 그러면서 약간 츤데레기도 하면서도 막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그게 행동파야, 행동파. 행동파. 그래서 딱 느껴져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에너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만화에 다 있고 근데 에너지 넘치는 타입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계속 하는 얘기가 최근에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만화하면서 이 Z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를 얼마나 인지하냐인데 예를 들면은 이와키 저의 이야기듯이 늘 나오는 최애 작가인 이와키 도시는 근데 요새 어린 친구들도 기생수는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그건 또. 스텝이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고 영화도 있고 심지어 또 만들어지잖아. 한국에서 연상호 감독님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 또예요? 또 한국에서. 그래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Z축을 굉장히 의식하는 작가고 또 예를 들면은 근데 이 Z축이 없는 작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면에서 극락생 작가는 Z축이 있긴 하되 그거를 굉장히 2D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 저 완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장의 종인 거지. 창문이나 3D가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어쨌건 그림이야. 장식이다 라고 접근하시면서 뭐 말풍선이나 인물을 다룰 때 그렇게 배치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액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액션 장면들이 저는 좀 플랫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해 주셨지 그 말풍선의 Z축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으려면 처음부터 다 없어야 되고 있으려면 처음부터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통일돼 있으면 저는 오케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작품은 어떤 컷은 있고 없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긴 한데
근데 이 작품에 보면 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름 까먹었다. 도명이랑 자원이. 자은이가 표정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서사 얘기할 때 하겠지만 표정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하려면 입체적으로 세팅된 그림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좀 단순해야 표정을 더 과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잘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플랫한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 만화를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이 만화한테는 왜냐하면 감정 기복을 이렇게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만약에 이런 만화 도구적인 거 있잖아요. 칸이나 말풍선까지 3D적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산만했을 거야. 맞아. 이미 양이 많은 상태여가지고. 근데 말씀 잘해주신 게 이 만화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연기거든요. 연기. 맞아. 캐릭터들의 연기. 표정이 말이 안 돼. 야, 이렇게까지 다양한 표정을 쓰는 만화가 정말 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아이언 히어로 작가가 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 정말 표정 연기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다른 만화에 비해서 감정 기복이 엄청 많아. 것처럼 그것도 느껴져. 동의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 이게 되게 나머지 도구들을 되게 적당히 잘 쓰고 계신다. 절제되게. 그러니까 표정도 그리고 상황도 잘 보이게. 야 이런 표정 보면 그렇죠. 놀랍죠. 근데 이제 가끔씩 근데 감정적이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툭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거 Z값을 있죠. 먹이더라고. 맞아. 그래서 저도 그 Z값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저도 보면서 그 예를 들어서 Z값이 가장 잘 보이는 경우가 보통 말풍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계속 자주 등장했을 때 어라 약간 했는데 그렇게 큰 그 공통점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최지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뭐랄까 이 어떤 의미나 그 뭐 위치에 대한 뭐 Z축에 대한 값을 넣으신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서 연출하시려고 넣은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럴 수도 있어. 감정이 커지는 장면에 말풍선과 텍스트가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조절하다 보니 이쁘게 조절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감각적인 스타일이신 거죠. 맞아. 보면은 그러니까 짜임새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확실한 건 되게 감각파죠. 그래서 뭐 말풍선 이런 것도 이제 순간순간 얘는 뒤에 있으면 좋겠다. 얘는 앞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긴 맞아. 한데 근데 이걸 엄청 의식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그냥 적당히.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플랫하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게. 이야기에 이제 어울린다는 게 저는 그게 그래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이드비에서 7월부터 진행 예정인 주말 워크숍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홀로서는 만화 수업 5기입니다. 홀로서는 만화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만화의 기초를 시작으로 출판 만화와 웹툰의 연출, 그리고 독립 만화 및 건강한 작가 생활을 위한 경험을 소개하고 도와드리는 10주 워크숍입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취미로 그려보거나 작품을 만들어 마켓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 또는 전문 작가로 데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side.b.kr로 오셔서 워크숍 메뉴를 참고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중에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ide.b.kr로 오셔서 워크숍 메뉴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또 제 워크숍 말고도 예매호 작가의 인스타툰 창작반, 예란 작가의 아이패드 일러스트 클래스 수업도 함께 열리니까 이 수업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만화가 극락왕생이 주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이 되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이 지금 한 명 한 명을 구해내기도 하고 귀신들이랑 이 이슈가 겪으면서 보면은 꼭 나레이션이 나와. 이 주인공이. 근데 그 나레이션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고사리 박사가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했던 생각인가?
저도 그 생각 음, 많이 어, 했어요. 그러니까 혹은 지금의 지금 음. 그러니까 본인이 써놨던 일기장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전 똑똑하다고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느끼는 게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나레이션만 쭉 하는 그런 만화를 했었어도 이 작가의 연출력이면 충분할 그런 만화도 잘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친구가 나레이션으로 뱉는 그 얘기들인데 세상이 이런 건가? 나는 이런 아이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불교에 능동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엮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해서 같이 들이면서 그 속에 내 얘기를 너무 잘 넣어서 녹여서 녹여드시죠. 넣는 바람에 저는 이 작품의 서사에서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상황마다 나는 뭔가 모자란 아이인가 했다가 딱 그 바뀌는 그 변주 있잖아요. 그게 이 작가가 작품에서 스테이지마다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를 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감정의 기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이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꽤 빠르죠. 음. 전개가.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얼마나 의도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분 성격일 수도 있고 이 작가분의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약간 이게 자칫 이게 패턴이 약간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레이션. 쫙 풀면서 이제 약간 뭉클해지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되게 너무 평평해져 갑자기. 예측이 설명으로 되니까. 끝내버리는 거잖아. 되게 이게 안 좋아. 사실은 그래서 연출적으로 막 엄청 추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맞네. 이 작가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인수 작가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불교의 그 세계관이지. 거기 있는 그런 세계관의 소스들을 가져와 가지고 정신없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싹 풀어주는데 그게 너무 영리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마무리하자면은 처음부터 이걸 얼마나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풀어야겠네 하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꽤 대중적이야. 네네 그 얘기. 딴 게 아니라 이게 독립출판 플랫폼에서 했지만은 누가 봐도 쉬워. 그래서 이게 유입 경로가 아니라 그 뭐라 하지 처음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는 허들이 낮아 되게. 그래가지고 약간 용어는 어렵지만 한두 편만 보면 바로 싹 들어가는 세계관이라 가지고 그 구조 세팅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토리 쓸 때 얘기하는 많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란데 공감에도 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나이대를 한 번쯤은 거쳐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어휘와 감정 폭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세존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밌지. 앞에서 막 우당탕탕해서 다 보여주다가 마지막엔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싹 끝내는데 그거를 그 세계관을 잘 꾸며놨어. 완벽하지. 대중적이고 다이렉트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망가다에서 뭔가 작품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전우님은 울었대요. 근데 저는 눈물 안 흘리고 전 안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말하는 방식이 다이렉트하고 또 진짜 누구나 겪었을 학창 시절의 고민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약간 공감이 엄청 되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 엄청 세밀하지 그리고. 다원이가 뭐라 그랬지?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혼자서도 막 나의 외로움까지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문수랑 얘기했을 때 하는데 알차죠? 그게 제가 한 16 중학생 때 했던 생각이랑 엄청 똑같아가지고 중학생 때요? 네.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냐. 그때 저는 그럴 수 그때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16살 보면서 때면은 나디아 한참 좋아할 때네요. 인생 3회차 맞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엄청 공감을 많이 했고 또 이 만화가 불교라는 종교를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 또 무교인데 유신론자인 사람이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게 보다 보면은 되게 뭔가 신성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신들도 문수 담배 뻑뻑 피고 이 만화 내내 모독하고 있죠. 내내 그러고 인간에 있는데 가까운 모습으로 나오죠. 신이 신 같지 않은 것도 사실 그렇고. 그냥
보살의 모습을 한 친구들이야. 네, 친구들이니까. 그냥 내 주변에 맞아, 맞아, 격한 맞아. 애들이야. 이거 그냥 뭐 아는 누나인데 그냥 보살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되게 신성 모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독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 불교 혹은 어떤 진리라는 것에 조금 더 다른 세속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깝게 맞아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 문을 내준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 세- 관점으로 어, 봤을 때 세련된 휴머니즘이 있지 그 네. 안에. 실제로도 이 에피소드가 제가 그 다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작가님이 그 뭐지? 산 할머니 에피소드 있거든요. 1부 11화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인데 거기서 그분은 그 나오는 이제 우물. 선생님, 교수님이란 분은 자기는 기독교 뭐 아무튼 뭐 종교를 믿는다는 것에 되게 딱 그렇게 회의감을 나와요. 회의적이라고. 그래서 그 다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인대 유실론자 같은 느낌. 그래서 신을 인간이랑 가깝게 만들었는데 신은 뭐가 다르다고? 뭐 약간 뭐 신이 인간처럼 그려지는 것에 대한 껄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석을 또 하잖아요. 그 신, 순수라는 종교가 아니라 순수, 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자기 대해서 태도를 비치는 거지. 네. 자기 태도도 비추시고 이분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는 이 연출력이나 스토리 서사를 꾸며내시고 계시다는 게 되게 놀라웠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거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아니고 겨수님. 맞아, 교수님. 교수님. 맞아. 근데 이게 되게 교수님. 인류 역사랑 되게 밀접해 있는 얘기인데 방금 그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인간이란 생명체가 가장 큰 인생의 화두가 두 개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사는 거는 그냥 빠르게 얘기하면 정치로 푸는 거고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놓고 종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제 사후가 천국 있다. 간다. 아니면은 불교 세계관에서는 윤회를 너가 가서 한다.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겠니까지 가서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죽음과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종교다 보니까 그냥 처음 시작은 굉장히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대를 거듭해서 점점 신격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그 종교의 지도자가 신이 돼버리면 그 신은 잘못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면은 없고 뭐든지 옳고 걔가 말하면은 걔 말을 우리가 다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여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절대자가 되는 그 과정이 그 과정을 우리가 18세기까지 쫙 겪은 거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걔들도 결국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지구에 내려왔다라는 거를 관점에서 이제 휴머니즘이 시작돼서 이제 종교를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방금 보여줬던 똑같은 인간이야 그냥 나랑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하품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음에 뭔가 그게 있고 그 사람한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그게 더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신격화돼 있는 종교죠. 어쨌든 불교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파괴되는 지점이 있다 이 네, 말하는. 그 클리셰를 꼬는 건데 네. 그렇죠. 그 사실은 되게 좀 흔하잖아요. 이런 거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그 결국에는 불교 용어로 좀 열반인데 결국에는 극락원생이. 이 자원이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좋은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에는 항상 보살들이 있고 각각의 보살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서스펜스가 있지. 그렇잖아.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결국엔 근데 그 신들, 보살들, 부처지를 사실은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건 사실 또 자원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이렇게 환기시키는 게 있었죠.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저 약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든 생각인데 약간 비유적으로 자원이를 부처로 좀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서사에서 파순이라는 존재가 부처의 열반을 방해하려고 마구니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마구니가 꼈어. 그 마구니가 파순인데 파순이라는 존재인데 생각해 보면은 그 서사가 비유해 보면은 뭔가 이 자원이가 글라왕생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을 그런 거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같은 그런 그, 면이 있죠, 그런 면 실제로. 있고 주변에서 이제 보살들이 이제 그 열반이나 그치. 극락왕생을 이제 한마디로 도우려고 하는 그 거랑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안고 있잖아, 그쵸. 자원이.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거든, 사실 그거는. 그리고 불교 세계관에서 이건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닐 수 있지만 부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를 열반에 가지고 오르면 있거든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말도 맞는 음. 거거든요. 하나의 부처로 세팅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비되게 주변에 보살들이 있는 거지. 그쵸. 사실 실제로 그렇고. 음.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딱 보자마자 이분이 얼마나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그 생각 들어요. 세인트 영매 알죠? 네. 세인트 영매이랑 백기야행. 음. 아 이거 되게 잘 섞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그걸 의식했다는 게 아니고 와 이게 기가 막히게 섞여 있는 거야. 그 두 개의 장점이. 그래서 처음에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그 귀신이 좀 베이스잖아 초반에는. 네. 네. 이렇게 약간의 어떤 호러도 좀 있잖아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 베이스로 막 음. 학교 공포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상 속에 있는 그 내기하는 귀신들 뭐 발귀신 그리고 그 누구지 약간 보부상 같은 애 있잖아. 네 보부상. 허풍선이. 허풍선이. 허풍선이 너무 귀여워. 네. 발귀신도 이보시오. 그래서 그런 귀여운 일종의 요괴 개념이지 사실은. 그런 귀신들이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이 너무 정이 가는 거야. 이 네. 세계에. 그냥 처음부터 메인 스토리가 사실 거대 이야기잖아요. 그 보살들 나오면서 그쵸. 그런 서스펜스가 아니라 어떤 일상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원혼들, 원령들 이제 그런 어떤 에피소드까지 다 나오잖아. 각각의 삶이지. 그런 게 나오면서 아 너무 이 세계가 매력적이고 재밌다라고 나오면서 또 중간 중간에 이게 보살들 나오면서 또 큰 줄기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아 되게 영리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판 백희여행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 되게 뭔가 되게 기뻤어 뭔가 보면서 그래서 즐겁고 다양한 측면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만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좋은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내가 틀렸지. 아니 근데 내 생각이 아니.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 근데 작가님 말이 맞았을 수도 있어. 게 만약에 이게 이야기가 짧고 단발성으로 좀 하실 생각이었다면 그게 맞아. 근데 보아하니 애착이 엄청 많으시고 이 세계관에 길게 하실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사실 옮기는 게 맞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걱정됐던 포인트 앞에 쭉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결하면서 가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영혼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웹툰 문법으로 완전 과감하게 바꿨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아 나 이거 길게 할 거야. 이거 좀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이제 한 7권 8권까지 나왔잖아요. 7권. 단행본으로 치면 7번이요. 근데 이게 한 10권에서 끝낼 거다. 그러면은 그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1권 문법을 그냥 갔을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아 이건 좀 난 길게 갈 거고 뭐 이게 무슨 뭐 스누피처럼 하진 않겠지 당연히. 그러게 알겠죠? 되게 책을 그 무슨 영감 받은 책을 이렇게 안고 경전. 저거 한 장 찍어야 돼. 금강경. 아니 추워서 이렇게 안고 있는. 아 그래요? 아 괜찮아. 근데 5분만 있다 끌게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아 되게 인상적이었다.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도리어 요즘 나오고 있는 책 판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책 이 책이요? 반영이요? 아, 그러니까 1, 2, 3, 4권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웹툰을 다시 이제 책으로 바꾸는 거죠. 아쉬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희생한 거야. 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웹툰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카카오 관련해서. 근데 이게 어쨌건 나냐 뭐냐? 나 책 안 팔려도 돼. 웹툰에 특화시킬 거야? 아니야. 나는 책이 좋기 때문에 책 베이스로 어쨌건 신경 쓰면서 할 거야. 근데 이제 후자에는 아예 처음부터 출판만화 해놓고 옮기는 사람이 있고 웹툰으로 하긴 하되 완전 과감한 게 아니라 잘라서 나중에 편집할 때도 용이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극락왕생 후반은 거의 사실은 그 2부요? 능력 지수 있잖아. 오각형으로 치면은 삼각형이야 삼각형. 출판 쪽 상관 안 해. 그래서 웹툰 쪽으로 엄청 뾰족한. 내 말이 웹툰으로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내가 아니 이게 구현이 안 돼요. 어떤 장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길잖아 그거. 아니 그러니까 화면이 안 끊기잖아. 음. 뭐 이렇게 던졌다가 그 던진 게 옮겨지고 맞아.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가 놀래고 대사까지 하면은 끝나잖아. 그러니까는 약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만화에서 롱테이크란 뭘까? 근데 왜냐면은 선형성은 이때 엄청 함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영상에서는. 근데 만화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편집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페이지가. 그쵸? 아니, 칸이. 음. 그러면서 만화에서도 롱테이크라는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신 얻는 게 많지만 만화는 그 홈통 때문에. 근데 되게 완전 액션 장면이긴 했는데 고사리 박사 작가님 만화를 보면서 뭐 이거 롱테이크인데? 돼 이제 스크롤에서. 네. 아니 안 끝나 그 한 한 텀이 컷이 안 끝나. 한 텀의 그 행동 양식이 스크롤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안 끝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롱테이크인데? 맞아. 그게 저 그 예전에는 뭐랄까 좀 이거 자기 고백 같은데 웹툰 연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웹툰만의 연출이 없다. 그러니까 출판에서 다 가져와서 빌려와서 쓰고 정말 있고. 꼬장꼬장 하시네. 반성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 네, 초기엔 그랬어 솔직히. 반성 타임. 근데 또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니까. 다른 만화 문법에.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는 나는 웹툰에서도 스크롤 연출해서 왜 지그재그 하는지 난 모르겠거든. 그 의미 없단 말이야. 어차피 한쪽으로 시점이 쏠리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뭐 플래너미 같은 테니스 만화나 아니면 더 복서 같은 만화. 그리고 그 상욱 씨 또 보시나요? 거기 보면 이리 작가님. 그 뭐 공선전 하는 장면을 옆으로 넘기는데 아. 화면이 안 끝나. 몇 페이지를 넘겨도 엄청 크게 성을 그려놓고 싸우는 장면. 그런 연출이 있구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되게 인상적이다 그거. 더 복서도 그렇고. 디지털이니까 가능해. 네,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웹툰만의 문법이 생겨나는구나 연출이. 엄청 있죠. 그리고 화상기와는 지금 그거에 점점을 찍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생기고 있어서 이거를 공부를 빨리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극락왕생도 그런 지점에서 말씀 주신 거여서 스크롤 연출만 근데 스크롤인데 또 핸드폰에서 안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책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페이지 연출, 스크롤 연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크롤 연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연출들을 뒤에 갈수록 점점 이거 그럴싸한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놀랬어. 그래서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긴 일러스트라고 하기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이야기가 있으니까 문법 메타포가 들어가. 그래서 문법적으로 참 특이하다. 요거는 너무 좀 재밌다. 완전 알고 하시는 거니까 더 거기서 변하는 거나 보는 작가가 재미가 있는 알고 해, 거죠. 알고 해. 엄청 의식하죠. 그런 음. 면에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인수 작가님이나 뭐 이재민 평론가님도 뭐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게 되게 아카이빙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출판 만화에서 그 웹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웹툰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출판 만화하는 사람이 건너온 게 있고 또 지금은 완전히 웹툰만 보고 자라는 애가 웹툰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어떤 흐름을 다 보고 기록돼야 돼요 사실은. 맞아. 그 너무 아쉬워. 진짜. 특히나 예를 아카이브를 들면은 해야지. 뭐가 있냐면은 과도기 때 예를 들면은 뭐 강풀, 윤태호 작가님의 뭐 초기 작품, 양영수 작가님도 마찬가지, 뭐 천일야화나 용비 불패 그쵸. 문정호 작가님. 문정호 작가님도 그렇고. 그때 초기에 했던 그 교집합 때는 그 옛날 좀 중반 이제 네. 3세대, 4세대 작가들이 있고 또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고사리 박사 작가님이나 아니면 뭐 특화된 작가들 있잖아요. 또 그 어떤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적건 크건 사실은 기록돼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그랬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딱 이렇게 누가 만화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극락왕생 만화 보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좋은지가 앞에 거가 있으면서 좋은지 아는 거랑 그냥 좋네 하고 시작하는 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도 보면서 저도 되게 느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잘 정리되면 너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미국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가가 어딘가를 전시한다. 파인아트 씬에서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는 러스티 브라운 작가 있잖아요. 크리스 웨어 네. 한 사람 크리스 웨어 맞지 크리스 웨어지. 네. 그 지미 커리건이랑 헷갈렸어. 지미 커리건이 작가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크리스 웨어도 사실 퐁피두에서 전시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전시라는 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됨으로써 아카이빙이 돼요.
누가 언제 뭘 전시했고 그래 도록이라던가 기록이 그치. 남으니까. 이 전반적인 문화씬에서 여러 가지가 기록되지만 만화 쪽은 특히나 그게 잘 안 돼. 예. 그런 면에서 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뭐 어디가 됐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아 근데 만약에 이 스크롤 연출을 전시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할 수 있는 너무 많죠. 이렇게 펄럭이게 해서 아 쭉 그렇게 현수막처럼. 플래그를 이렇게 쫙 그치. 내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럴 수도 있어.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롤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죠. 음. 아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홍콩 했었잖아. 홍콩봄 초단편 만화 네. 그걸 했을 때 그때 한번 메일 보냈었는데 대만에서 본인들이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우리 작품 초청하고 싶다. 근데 공공소에서 하니까 돈은 없다. 그 얘기를 해서 작가님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고 괜찮아요 하는 분들 거는 다 갖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시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웹툰 형태였거든요. 그거를 전시하는데 그 예전에 그 왕한테 전달되던 칙서 같은 느낌이 아, 있잖아. 돌돌돌만. 두루마리. 그거를 그냥 벽에다 걸어놨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쫙 하면 펼쳐지면서 봐요 아, 끝까지. 그거 좋다. 오. 놓으면은 다시 들어가는. 되는 것도 비싼 건데 되고 안 그런 거는 약간 그냥 이렇게 아트지 아. 같은 데다가 해서 이렇게 했다가 펼치면 다시 이렇게 되게 재밌다.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다 하게 되면.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트북에는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긴 그림책인데 한 장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롤로 돼 있어서 네. 쭉 보면은 하나의 그림인 거죠. 근데 이야기는 쭉 연결되고. 음. 근데 만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웹툰을 보여주는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연한 거긴 한데 굳이 뭔가 인쇄되지 않아도 돼요. 화면으로 보여줘도 되잖아. LED로 LED가 긴 LED가 쫙 있는 거야. 가로 세로로.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지. 근데 물론 근데 또 이게 실물 물성 있는 거. 아니, 그건 그건 그치. 최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다양하게 보여줄 수도 맞아.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시 이런 거지. 그 전시에 오면은 그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인쇄된 스크롤 만화가 있는 거야. 말씀하신 롤지로 된 이런 두루마리 만화책인 거지. 그걸 살 수 있다던가. 예를 들면 그 두루마리 단편이 있는 거. 고사리 박사의 극락왕생 단편이 그 전시에 가면은 그때만 살 수 있는 거야. 라던가. 그러면은 의미도 있고 만약에 도록을 만들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아카이빙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스크롤 종 움직임의 이 연출에도 계보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 뭐 근데 이게 작품에 대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정리는 이미 그냥 텍스트로 평론가들이 많이 그치 해오고 그거는 있어요. 괜찮다니까. 그건 되고 있는데 연출적인 측면에서 그쵸 변화. 순수 만화 미학적인 거. 해볼까? 아니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나만 하시겠어요?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한번 생각해봐. 다빈님 우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출판 만화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웹툰 때문에 옮겨왔는데 종이 너무 많아. 내가 좋아도 와이드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던 일들 그리고 그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보고 나고 자란 사람들이 와서 스크롤을 하는 문법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웹툰만 보고 나고 자란 애들이 하는 문법 이게 계보가 분명히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비교해서 봤을 때 뭐가 최첨단에 있는지 그치. 알기 맞아. 쉬울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뭐가 더 낫냐 안 선택했는지를 낫냐가 아니라 보-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쓴 비평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만화의 이해랑 만화의 시간 일본 만화 일본에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책이 세 개가 다 사실은 본질은 같대요. 칸, 홍통. 맞아요. 근데 태도와 그 분위기와 뉘앙스는 완전 다른 거거든. 각자 자기들 세계관. 속에. 왜냐면은 만화의 시간이나 그 일본 만화 그리는 법 이런 걸 보면은 만화를 어쨌건 만드는 법. 완전 서사 중심의 그 나머지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면 만화에만 봐도 완전 도구적이잖아. 그냥 이미지적이고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분명히 그게 뒤섞여 있거든요. 맞아. 조각가 재미없어. 하지만 상은 힘들었지. 아니 그 만화이에 만든 스콘 맥클라우드. 스콘 맥클라우드가 쓴 그 조각가라는 조각가? 책이 있는데. 그 재미없어.
재미없어. 근데 그 그건 만화가 책의 뭔가 좀 노잼 스타일 죄송하지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편집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아니, 안돼 훌륭하고 좋은 거와 어. 관계없이 재미는 없을 수 있지. 그치요. 음. 재미는 어려워. 몰라 지금 보면 또 보이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영화도 안드레 타르코프스키 영화 보면 음. 진짜 누구요? 안드레 타르코프스키라고 네. 작품 제목을 말해주세요. 솔라리스 그리고 아. 뭐 스토커 뭐 아, 어쨌건 되게 스토커. 유명한 감독 솔라리스. 러시아 감독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항상 자. 그리고 어땠으면 너무 좋았지. 요즘은 사람들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만 봐도 자요. 그렇다. 그레다 많이 히로카즈 낮아졌네요. 영화면 정말 재밌는 건데. 네. 난 엄청 재밌다. 상업적인 건데. 브로커도 닥터 집하고 재밌었어요? 이런 거 한번 틀어줘야 정신 차려. 닥터지. 아니 옛날 영화에는 옛날 영화기 때문에 있는 이상한 패기가 있잖아. 사실 만화도 좀 그런데 그 7, 80년대 일본 만화 같은 거 특히 그런데 그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저 멀리 지평선에서 누가 등장하는데 그거를 정말 몇 분 동안 기다려야 돼. 6, 7분, 아, 7분 진짜로요? 10초 동안 그것만 찍어요. 네, 그것만 보여줘. 롱테이크로 그 사이에 자죠. 아니 웃긴 게 안 넘어가. 어. 걔가 저 지평선 대박이다. 점이었다가 올 때까지 어. 카메라가 멈춰 있어. 근데 그럼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그 동물입 광장 될것 공포 같아. 느낌? 그 긴장도 있는 거예요. 그 연출에는. 첫 되게 유명한 시퀀스인데 과감하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런 걸 하면은 안... 저기서 지평선 한번 나오고 다음에 안녕? 맞아. 바로 컷되지. 그 접어 뛰는 게 되게 커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 어떤 말초와 사유의 이 그 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긴 해. 사실은 그래서 그 특히 OTT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사실은 마냥 무슨 쇼츠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반대로 어느 순간 보기가 힘들어. 사실 좋은 것들은 보면은 꽤나 여백이 있고 그러다가 확 몰아치고 이런 걸 너무 잘해. 예. 완급 조절. 어쨌든 사람은 간극에 반응을 하니까 그걸 만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거는 그걸 해내고 있지 않나. 그거는 작가들이 인식할 필요 있는 것 같아. 맞아. 강강강강하면 질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보는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마이클 베이 힘들어. 영화처럼 트랜스포머? 터지고. 근데 그렇게 터지는데 그 정도 만들면 마이클 베이는 잘하는 거야. 김치찌개 맛집이야.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훅하면서 봤잖아 그 작품을. 와 맞아. 재밌다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극락왕생이라는 작품이 이 미약탐구에서 다뤄지는데 의미가 있는 지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흔히 독립 만화라고 부르는 오픈 플랫폼에서 작품이 연재돼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본인이 활용했던 흑백 페이지 문법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이 시즌 2부터는 완전히 그 웹툰 그 스마트폰에서 보는 웹툰에 맞춰서 빛과 컬러를 쓰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너무 과하게 담지 않고 그 얘기는 안에서 잘 보여주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당탕탕하면서 재미를 간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앞에 같이 넣어줌으로써 작품을 사람들이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 시작됐을 때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쨌든 등장인물 다 여성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한 명 지점 빼고 다. 뭐 그런 지점에서도 문수 빼고인가? 아니요, 문수 그 여자예요. 귀왕, 문수도 여자. 그 메시아 같이 사람. 생긴 사람이 남자예요. 그래서 몇시 따라하네. 귀왕. 그런 지점에서도 작가 그것도 약간 좀 그렇죠. 일부러 시선이 담겨 있지. 그쵸. 약간의 비아냥. 그런 지점에서도 작가님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런 지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이 시대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복합적인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굉장히 건강한 잘 만들어진 만화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다 거의 여성 캐릭터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뭔가 페미니즘 얘기를 이 작품에서
왜냐면 수 없죠.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음. 작가님이 애초에 그거를 타겟으로 음. 두고 만드신 작품이어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요. 나는 그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티낸다고 해야 될까? 음. 그거를 담으려는 에너지에 비해서는 사실은 티가 하나도 안 나.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냥 작품에 자연스러워요. 거슬리지 않지. 너무나도 돌출되어 자연스러워.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재밌는 왕도 배틀물은 많아요. 아니지만 그냥 어떤 큰 서사를 따라가는 엄청 재밌는 상업 만화야. 맞아. 그게 너무 놀라워. 근데 보다 보면은 뭐야, 다 여자 캐릭터잖아.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참 이분이 태도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이게 잘하신다는 이게 거죠.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작가라는 거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잖아. 끊임없이. 근데 이 작가는 그거를 그냥 녹여낸 거지 드러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 연출 스토리, 모 본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컨셉 측면에서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나는 다만 왔으니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시다가 그 점을 느끼면 좋은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그 서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의 그 기준을 본인 나름대로 잘 잡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땐 너무 편안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잘 잡고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 댓글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가 보다가 뭐 여기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여자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환기가 된다는 거야. 덧글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여자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서 놀래는 거야. 계속 보면서. 근데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대부분의 매체에서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일종의 실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실 보살이 어쨌건 남자로 비춰지잖아요. 사실은 조각도 그렇고 전통 되게 예술 안에서. 중성적인 캐릭터 디자인이 중성적이지만.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사실 공부잖아요. 센스고 이 발상의 전환. 와, 그런 면에서 보면서 약간 좀 많이 놀랐어. 그 부분은. 이렇게까지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되게 과감한 선택이잖아요.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섞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캐릭터를.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다 그냥 맞아요. 여성 캐릭터로 한 거잖아. 보면서 와, 근데 당연히 그게 엄청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와, 이 과감한 선택은 정말 대단하다. 그 되게 이 작가다워. 뚝심이 있어. 이 에너지. 저는 그래서 도명 맨 처음에 예. 나오는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한 맞아. 게 저는 맨 처음에 도명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다가 보이지. 저도 그렇게 네, 봤어요. 그리고 예, 그 나중에 교복을 딱 교복을, 입을 때 그거를 눈치채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캐릭터가 그 문수란 말이죠. 문수. 맞아. 근데 문수는 담배 뽁뽁 피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좀 네. 쓰레기 같은 캐릭터. 진짜 얘는 남잔가 했는데 싶은데 얘도 여자다. 여자인 거죠. 음.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이제 연속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간세음도 그렇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주는 게 좋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딱 그 댓글에 쓴 그분처럼 저도 그걸 계속 느끼면서 봤거든요. 네. 와,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를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대상화나 혹은 어떤 편견, 통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깨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애고가 강하면은 나 여자야 하면서 캐릭터가 계속 나오는 거지. 설명하면서. 근데 그게 나는 아니라 여자라는 그거를 거를. 엣지를 계속 찍는 거지. 처음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데 여자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왜 남자로 생각했지? 늘 저것만 해도 충분해. 네. 작품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계속 혼내는 거야. 나를 여자야. 나를 야, 여자라고. 음. 남자인 줄 맞아. 알았냐?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혼내고 있는 기분인 거야. 근데 되게 건강하게. 그렇죠. 만화는 재밌게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쿨하고 정말 세밀하게 잘 짰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 저는 그 표현을 많이 똑똑한 분이야. 진짜 똑똑하신 현명하고 분이야.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 되게 놀랐어요. 여러모로. 그리고 뭔가 이 여성 소사를 그려내시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재밌게 만들어내시고 이미 또 잘 되고 있는 표본에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여성 창작자들이나 여성 서사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감이 맞아. 되지 않나, 되게 엄청 좋은 길잡이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말 되게 진짜
괄목할 만한 제일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시장은 그게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쵸. 누가 나오든 그쵸. 캐릭터만 잘 빌드업 돼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카카오 무슨 영상 찍는데 그 작가분들이랑 근데 이제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다 얼굴 노출을 안 하시고 맞아. 안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는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연락해도 답이 안 나오겠다. 왜냐면 영상이니까 그렇다고 뭐 가면 쓰고 나올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좀 근데 고민이 됐죠. 가면 쓰고 나오더라도 이 작품 끝나고 나면 한번 모셔서 당신의 연출 어떤 그 작가들을 위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팟캐스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초대석 해보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라도 어쨌건 해보세요. 보면서 되게 유의미한 만화가 아닌가. 여러모로. 그래서 저는 또 좀 이건 약간 별개라서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사실 맨 처음 AI랑도 연결된 얘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선 AI한테 이런 그림 우선 단순하게 이런 그림 그려면 아마 잘 못할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풍과 이런 스타일이 많지 않거든. 어딘가 아시겠지만은 AI의 그림이라는 거는 어딘가 약간 갑자기 뭐 이런 손가락 6개 그린다던가 이런 게 있었지 정갈하고 실제 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좋은 비율인 거지. 근데 고사리 박사 작가님 만화 보면 알겠지만 어딘가 급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딘가 어긋나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 만화 풍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돌아와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작가가 처음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기획을 들고 왔다. 모르겠어. 저는 되게 많은 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도명이 남자가 됐을 확률이 높아. 왜냐? 다 떠나서 우선 여성 캐릭터가 왜 다 여성 캐릭터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많은 허들을 거칠 수밖에 없어. 다 떠나서 되게 선의를 갖고 있던 편집자나 담당자라도 그러면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다양한 성과 다양한 그 연령층이 나와야 재밌지 않을까요?라는 측면도 PD 그렇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여성 서사와 여성 캐릭터 많이 나오는 거를 싫어서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심지어 그런 공부가 안 된 사람이면 더 심한 말을 했을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소스와 이런 태도를 대형 플랫폼에서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 과감 선택 참 좋아요. 조회수 좀 안 나오면 어때요? 한번 같이 해봐요.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안 그랬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고 잘하고 계신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도 대부분의 지금 지망생들이나 만화 하시는 분들이 많은 좀 과감한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것이 결코 보상이 없지 않을 거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좋은 걸 하고 특별한 걸 하면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 고사리 박사 작가님처럼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과감한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만화에만 적용되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 모든 창작품에 다 적용될 수 두루두루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극랑왕생 같은 거를 이게 또 만화의 특성이기도 한 건데 극랑왕생 같은 걸 만약에 누가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해서 영화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완전 달라져야죠. 왜냐면은 우선 뭐 섭외부터 해서 시나리오 작가, 연출, 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단편 영화를 할지 단편 영화를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말할 것도 없고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적이고 내밀한 확신을 가지고 혼자서 이거를 다 아울러서 만들어낸 결과인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형 플랫폼에서 오케이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작가들도 작가들인데 플랫폼에서도 내 생각엔 고사리 박사님 이 방송 들을 거야. 그럴까요? 듣는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관심 많아. 이것도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거 잘 안 읽혔다는 거? 그건 자를게요. 근데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좋은 작품 만들고 계신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학탐구에는 고사리 박사님의 극락왕생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만날 때 저희 200회인 거 아시죠? 아 맞아 그 얘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무슨 오프라인에서 네. 살려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근데 진짜 할 거예요? 해야죠 오늘. 어디서요 우선? 정해야죠. 무섭다. 대관 하루 대관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아.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는데 재미는 있겠다. 망가다도 한 편 하고 미학탐구에도 한 편 하고 해야죠. 망가다는 그래서 초대 부르는 거죠? 오실 사람 와서 구경해라. 아, 네. 사람들이 실제로 음. 이제 작가를 부를 수는 없고 공개 아 방송처럼. 그러니까 공개 방송이에요. 생방송. 아, 그러니까 청심환- 막 그 청심환 5개 드셔야 라디오 공개 방송처럼 하는 건 거예요? 아니면 레알 일단 그 앞에 사람 다 해놓고 사람들이 쫙 있을 거고 찍기는 일단 영상까지 찍어요. 근데 내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지. 지금 낯빛이 햇빛 되셨는데. 일단 그거는 좀 더 어쨌든 200회 뭔가를 하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근데 이제 나온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때 약간 아플 예정이거든요. 공개 방송처럼 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지. 라디오 공개 방송처럼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은데. 부스가 있대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네. 음. 약간 근데 이런 그것들을 이런 바라보면서- 강연하고 토크하는 개념보다 맞아. 그러면 좀 분리된 좀 더 이제 분리된 네. 느낌이니까. 근데 그런데 구하기가 쉽나? 어렵죠. 밥 먹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배고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200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